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은 이제 벌써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 사진의 프레임과 간결한 프레이밍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사진은 이제 이 사각의 틀이라는 그런 이제 프레임, 이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창, 또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어떤 틀, 이런 걸 이제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사진을 찍을 당시에 이렇게 이제 사각의 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넣고 어디를 빼고 또 그때 당시에 셔터 속도는 얼마를 하고 조리개는 또 어떻게 하고 감도는 어떻게 하고 내가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 뒤로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망원 렌즈를 사용할 것인가 광각 렌즈를 쓸 것인가 또 아니면 어 이제 그 표준 렌즈를 쓸 것인가 또 아니면 이제 눈높이에서 찍을 것인가 무릎을 꿇고 찍은 것일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을 것인가 또 아래쪽에서 올려다보고 찍을 것인가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프레이밍 저기 이제 여러분들이 틀을 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각의 프레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주제를 표현하고 싶은 대로 이 프레이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렇게 이제 프레이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적어놨죠. 이제 가능하면 의미 있는 대상을 적절한 빛을 이용하고 또 가능하면 그 순간의 마음을 담아서 간결하게 구성하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항상 의미 있는 대상을 적절한 빛을 이용해서 그 순간에 마음을 담아서 간결하게 구성을 해야 여러분들의 어떤 작품이 될 수 있고 또 좀 더 올라가면 예술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의미 있는 대상은 어디나 다 존재하죠. 그죠? 가장 의미 있는 대상은 우리 사람, 우리 사회 생활과 관계 있는 뭐 사회 문화, 종교, 그다음에 마을, 도시, 뭐 역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이 적절한 빛이라는 거는 이제 이 주 대상 자체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빛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순간에 마음을 담아서 이제 사진을 이 대상을 바라보면서 찍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간결하게 구성하라고 한 이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저기 마킹을 해놨죠. 근데 왜 빨간색으로 해놨을까요? 강조하시느라고 그랬죠? 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결하게 구성하기가 가장 중요한 이제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미 있는 대상은 곳곳에 다 있죠. 뭐 사람도 있고 도시 문화도 있고 이런 작은 이제 조각상들도 많이 있고 곳곳에 다 있고 그다음에 적절한 빛도 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순간의 마음, 즉 감정이입 내지는 교감 이제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진은 현실 세계에 있는 대상을 이제 그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간결하게 구성하라. 이게 가장 힘듭니다. 실제 그렇지 않겠어요? 와이제님도 사진 찍어 보시면 간결하게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게 이 간결하게 구성하는 게 선생님이 사실 어려워가지고 제가 네. 사진을 이 강의 신청한 게 사실 음, 그러니까 이게 잘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사진 배우지 않아도 요즘에 이렇게 젊은 분들은 구도를 너무 잘 잡아서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사실 사진을 배워갈 때 생각한 게 기계 다루는 건 이제 조금 익혔는데 이런 거보다도 구도 잡는 거 간결하게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배우려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게.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간결하게 구성하기가 어렵냐 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저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길거리 나가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자동차도 많죠. 사람도 많죠. 건물도 많죠. 그다음에 또 여기저기 뭐 전깃줄, 뭐 전선들, 뭐 하여튼 되게 복잡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미 있는 대상이 있고 적절한 빛도 있고 마음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간결하게 담아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안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간결하게 구성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 대상처럼 원래 간결한 단순한 배경 앞에 놓여 있는 대상을 찾아서 찍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두 번째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빛으로 이 주 대상을 드러내고 나머지 불필요한 부분들은 어둠이나 그림자로 살짝 가려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교토 청수사에 있는 그런 이제 기념품점으로 올라가는, 청수사로 올라가는 그 길가 옆에 있는 기념품점 같은 데인데요. 그 가게 입구에 이런 조그만 아주 이쁘게 생긴 이제 이런 그 조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게 안쪽은 워낙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과 그림자를 적절하게 이용한다 그러면 이 친구는 바깥에 못 입구에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흐린 날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밝기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쪽은 실내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이 안에까지 빛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노출 편차를 이용하는 거죠. 이 바깥은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밝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장 밝은 부분 이 정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중앙부 중점 노출이나 스팟 적광 노출로 카메라를 세팅을 하고 셔터를 누르면 이 안쪽은 상당히 어둡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단순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공간적인 거리가 있다 그러면 망원 렌즈를 이용하면 이제 또 배경이 단순화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강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도시에서 찍으면 길거리에서 찍으면 웬만해서 배경이 단순화지지 않습니다. 뒤에 많은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한강에 나가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한강을 배경으로 해서 찍으면 그 뒷배경이 한 300m, 400m 저 뒤에 있잖아요. 강 건너 있으니까. 그죠? 그때 망원 렌즈로 찍으면 이 부분은 선명하고 배경은 아주 흐릿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진의 어떤 프레임과 그다음에 간결하게 이제 구성하는 거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냥 카메라를 들이댄다고 해서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미리 여러분들이 쭉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대상을 바라볼 때 머릿속으로 먼저 이 어떻게 찍을 것이다 라고 프레이밍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찍으면 좋겠다 저렇게 찍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주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생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카메라를 들이대 가지고 셔터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비교적 단순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막 좋은 대상이라든지 마음에 드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막 처음부터 찍기에 바쁘거든요. 그렇게 찍으니까 사진이 썩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건 그렇고 또 여기서는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이런 이제 기본적인 구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어떤 스토리, 내용이 있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이 소녀 석상이 여기에 꽃을 하나 들고 있죠. 그죠? 그럼 이 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바로 옆에 힌트가 하나 있지 않나요? 여기. 그죠? 여기 제스민인데 이 제스민 꽃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이미 적겠지만 이 꽃이 이리로 갔다고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네. 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이제, 이 프레임이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틀이라고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파미르 공원에 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우리는 360도를 다 바라볼 수 있고 아래 위로도 다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사진을 이제 찍을 때는 도대체 뭘 찍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대상을 소위 말하는 주 대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 봐도 이 이슬람교 이제 약간 사원이기도 하고 무덤이기도 한 이 부분이 누가 봐도 주 피사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주 대상. 그죠? 그러면 여기가 주 대상이라 그러면 항상 이 주 대상을 돋보이게 이 주 대상을 이렇게 드러내도록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텐산산맥이라든지 이런 높은 산맥 같은 경우에는 파미르 공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보조 피사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주 피사체와 보조 피사체, 그 다음에 하늘인 배경, 이 세 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프레이밍, 틀짜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이 사진을 어떻게 내가 구성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이 틀을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이슬람교 사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가운데 중앙에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색깔도 이제 방향을 봤을 때 이거는 약간 밝은 이제 노란색이니까 이 중간에 약간 검은색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이 위쪽엔 하얀색 만년설 설산을 넣어야겠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주 잠깐이라도 구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하는 위치를 이동해서 또 이때는 이제 렌즈 있죠. 이때는 제가 그때 70에 200mm 망원 렌즈를 가졌기 때문에 200mm 망원 렌즈로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mm 망원 렌즈로 갈아 끼고 그 다음에 조리개는 거의 한 13 정도로 올려줬었고 그 다음에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흔들리기 쉬우니까 대낮인데도 감도는 ISO는 한 800 정도로 올렸고 그러니까 셔터 속도가 한 350분의 1초 정도 나왔다. 그 다음에 이 카메라 시점은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었다. 그리고 뭐 거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좀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이제 이런 걸 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셔터를 누르기까지 그 과정을 소위 말하는 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한글말로 하면 틀짜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항상 주 대상이 강조되거나 돋보이게 구성을 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진을 좀 제대로 안 배운 사람들은 이 주 대상 자체가 아주 중요한데 이거 자체가 돋보이지 않게 구성하기 때문에 사진이 썩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각적인 질서가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레이밍, 즉 틀짜기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꼭 필요한 주 대상, 여기서는 뭐랄까 약장수가 하는 이제 이런 이제 뭐 모기쇼 이런 거 자체가 주 대상이죠. 주 대상이고 그다음에 이 배경으로 쭉 둘러싸여 있는 이 구경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조 피사체들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은 배경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혹시 이런 장면 여러분들 보신 분 많으시죠? 조금 이제 다들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봤거든요. 시골로 장터 같은 데 가면 뭐 차력사 이런 게 있었잖아요. 박영주 님도 본 적이 있나요?
차력사 그런 걸 본 건 아닌데 이렇게 왜 예, 이런 비슷한 예,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거 본 거 있죠, 그죠? 약장수, 네. 소위 말하는 약장수, 그죠?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거 한번 잡셔봐, 이런 거, 그죠? 예. 근데 네. 이게 중국 파미르 공원에 가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막 이게 모자를 이렇게 이제 썼다 벗었다 하는 그런 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뭘 이제 뭐 돌멩이 같은 걸 이제 끌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뭐 물건을 팔고 약을 팔고 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배경들도 보면 사람들이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그죠? 이렇게 쭉 보면 이 친구도 이 포즈가 참 재밌죠. 아주 재밌기도 하고, 또 이 친구도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장면들. 또 뭐 하여튼 남녀노소 다 이렇게 또 즐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여자분은 얼마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이죠. 애기들 외에는 여기 꼬마 아이 하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 그림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저도 여기서 이렇게 찍었었거든요. 이 안쪽에 들어가 가지고 찍었었는데, 그리고 약간 이렇게 3분할 구성도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죠? 3분할 구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과감하게 이들의 이론 좀 죄송합니다 하고 좀 이렇게 밀치고 들어가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프레이밍을 하실 때는 주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단순하게 구성을 해야 현장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또 주제 전달이 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레임 속의 프레임도 되고, 또 다음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 거의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유사성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룹, 그 다음에 바닥에 또 하나의 그룹.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주인공하고 그 다음에 구경꾼들하고 이 바닥하고 크게 세 가지의 그룹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훨씬 더 단순하게 보인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행 사진 찍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여행지에 도착한다 그러면은 가능하면 높은 곳에 한번 꼭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유럽 여행을 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높은 곳이 어디에 있나요? 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좀 높은 곳이 어디에서 우리가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도심은 빌딩이고요. 네? 도심에서는 빌딩 위기 같은 게 될 수 있고요. 네네. 아니면 언덕이나 산.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영주님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행을 많이 다니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뭐 전망대나 뭐 음, 빌딩 위에 뭐 올라가서 그렇죠. 뭐 유럽은 사진 찍기 좋은 데가 이제 전망대도 있고, 그다음에 성벽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성벽에 있는 감시탑 같은데, 그다음에 교회의 종탑. 이제 이런 데는 꼭 한번 올라가 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 보면 왜 좋냐 하면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새의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시각적인 질서가 있는 그런 이제 이 시각적인 질서가 느껴지는 차별화된 그런 구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상해 같은데. 네, 상하이. 예, 상하이 맞습니다. 상하이고 이거 동방명주 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제 어떤 도시를 찍는다 그러면 그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 있죠. 이제 그걸 중심으로 찍으면 아 여기가 상하이구나, 런던이구나, 파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동방명주 탑 건너편에 있는 그쪽에서 호텔에서 한 20층 정도에 우리가 묵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내려다 보니까 뷰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구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주 대상을 가운데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삼각형 구성이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그럴 때는 이제 주 대상 자체를 가운데 배치를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노출 배웠잖아요. 근데 거기서 남들하고 똑같이 찍으면 차별화된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유람선이 있죠. 이 유람선이 비교적 천천히 다니기 때문에 이때 한 5초나 10초 정도 노출을 주면, 셔터 속도를 좀 길게 주면 유람선이 5초에서 10초 정도 지나갔던 그 흔적이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응용해서 찍으면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좀 그런 사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우리가 노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걸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남들과 다른 그런 사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점점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나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미리 한번 답사를 해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낮에는 이 상하이 다른 지역을 또 찍고 저녁에 이제 숙소에 들어오면 한 9시 정도가 되면 베란다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또 찍어도 괜찮다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항상 사진을 프레이밍을 할 때는 이 시각적인 질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사진을 봤을 때 우선 눈길을 강하게 끌어야 그 사진을 보겠죠. 그런 다음에 이 사진가가 이 사진을 통해서 도대체 뭘 전달할 것인가, 이걸 이제 또 파악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자, 보통 이제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이 정경, 그 다음에 중경, 원경, 이 세 가지를 집어넣으면 일정한 시각적인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진 찍을 때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한강시민공원에 나갔다, 아니면 분당의 어떤 율동공원에 나갔다, 그 다음에 월드컵 공원에 갔다, 이러면은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람을 하나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중간에도 넣고, 그 다음에 또 저 멀리 이런 이제 해발 고도가 아주 이거 한 7,800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높은 산이거든요. 이제 이런 산도 집어넣고, 그러면은 여기서 전체적인 시각적인 질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 사진이 그래도 볼만하다, 이런 느낌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에 한참 동안 시선을 주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이런 또 이제 느낌을 갖고 자세하게 바라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이 사진 보면 뭘 하는지 단번에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찍지 않고 막 복잡하게 찍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예 눈길도 안 줍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각적인 질서, 시각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사진의 프레이밍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시각적인 질서도 많이 넓게 들어갔지만 단순하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자, 이 배경, 이 풀밭이 있는 이 부분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지죠. 그 다음에 이쪽에 산이 있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그룹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과 구름이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도 보면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이 포즈에서 유사성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그룹.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막 찍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포즈가 비슷할 때 이때 셔터를 누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여기 인도 타지마할을 한번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이 좋은 데를. 못 갔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우리 단체로 출사 한번 가시죠. 네. 네. 자, 이 사진을 찍을 때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타지마할 들어가면 정문을 들어서면 타지마할은 이제 들어갈 때 문이 한 3개 정도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큰 메인 그런 문을 통과를 하면 바로 나타나는 그 풍경인데, 자,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서 이 앞에 이 사루비아 꽃을 집어넣은 거하고 안 집어넣은 거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사루비아 꽃을 집어넣지 않았다 그러면 이 정경에서 손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정경을 넣기 위해서 이 사루비아 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들이 있죠. 이쪽에 분수대 기둥이나 그 다음에 나무들이 그런 중경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 이쪽에는 이제 다시마를 원경에 집어넣었고, 그래서 우리가 전경, 중경, 원경 이 세 가지를 넣기 때문에 일정한 시각적인 질서가 또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구성할 때 중요한 건 선입니다. 선. 그죠? 여기서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타지말 이 이제 궁이 이 무덤 자체가 주 피사체고 주 대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수렴하고 있죠. 선의 소실점 부분에다가 주 피사체를 배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가운데도 선이 있죠. 이 선을 따라 쭉 움직이죠. 그럼 선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한 10개 정도 선이 이쪽으로 소실적으로 모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성을 하면 사진이 아주 질서정연한 이제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쪽에 비둘기 한 마리 보이죠? 이런 것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 비둘기가 이 이제 첨탑 위에 걸릴 쯤에 여기 갔을 때 한 컷 이렇게 이제 찍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는 이 한 컷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장 찍어서 그 중에서 비둘기가 저기 있을 때 찍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한두 컷이 아니라 좀 한 대여섯 컷, 일곱, 여덟 컷 이렇게 좀 많이 찍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새가 막 다니고 이러면은.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주 대상 자체가 가운데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가운데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시선을 끌 만한 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3분할 구성을 많이 하거든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이제 프레임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등 간격으로 선을 하나, 두 개를 긋고, 그 다음에 가로로도 하나, 두 개 긋고, 그럼 선의 교차점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보이죠. 그러면은 이 교차점 네 군데 중에 어느 한 곳에라도 시선을 끌 만한 주요 포인트나 주 대상 자체를 배치를 하면 훨씬 더 사진이 균형이 느껴지고 안정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이라도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의 교차점 이 부분에 이 여성분이 없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좀 평범하고 밋밋해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 대상이라든지 주 피사체는 이 부분인데 여기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포인트 컬러라고 그러죠. 포인트 컬러라든지 뭔가 강조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3분할 지점에 배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적극적으로 구성한 것 자체도 우리가 좋은 프레이밍이다. 또 적극적인 프레이밍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대체적으로 이 이제 그 마추픽추의 이 윗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제 3분의 1 정도 하늘이 있고 봉우리가 있는 이 부분 3분의 1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아래 부분을 3분의 2 정도로 배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분의 2, 그다음 3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로로 분할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성이 있는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3분의 1 정도 범위에 들어가죠. 나머지 부분이 3분의 2 범위에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해도 아주 균형이 느껴지고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이건 이제 보시면 딱 아시겠죠. 그죠? 대략 이렇게 선을
3분할 구성했다는 거 아는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거의 선의 교차점 부분에다가 주 대상을 배치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냥 막 찍는, 좋다고 해서 그냥 막 찍는 거 하고 머릿속으로 3분할 구성하면 좋겠다. 아니면 삼각형 구성을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이제 현장에서 빨리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죠. 판단을 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동을 해서 또 아니면 망원 렌즈가 있어서 망원 렌즈로 당겨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프레이밍을 잘 하는 거다. 이게 이해가 좀 되시죠? 예. 그죠? 네. 자, 이것도 우리 한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는 파주에서 파주 장당콩 축제할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찍을 때 뭐 다양하게 배치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면분할도 보십시오. 이 초가집 지붕이 있는 부분을 대체로 3분의 1 정도로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장독대가 있는 부분을 또 3분의 1 정도로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이 아주머니가 있는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을 또 3분의 1로 집어넣었죠. 전체적으로 면분할이 3분할 구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세로로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선의 교차점에 주 대상을 배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아주머니를 이제 여기쯤에 배치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쯤에. 그러니까 그때는 하면 좀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위치를 옮겨서 이동을 해서 이제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니면 또 이 아주머니가 주 피사체라고 조금 더 위로 오른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삼각형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배치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상황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의 시점입니다. 시점. 자, 영준님은 뭐 이제까지 사진 찍을 때 늘 그냥 카메라, 우리 눈높이에서 많이 찍으셨죠? 네네네. 예. 그래서 사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농담이고요. 뭐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도 좀 사진이 이제 약간 평범할 수밖에 없죠. 우리 눈높이로만 찍으면 좀 사진이 좀 평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 강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개구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찍으면 사진이 훨씬 더 신선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프레이밍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어떤 개성적인 그런 개성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늘 눈높이로만 찍으면 아주 평범해진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개구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그런 시점이 되죠. 개구리의 어떤 그런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좋은 카메라들은 뭐 미러리스 카메라나 D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LCD 화면이 틸트가 되죠. 이렇게 세웠다가 접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바닥에 엎드리지도 않더라도 카메라를 렌즈를 바닥에 내려놓고 LCD 화면을 보면서 셔터를 누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구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주 신선해 보이죠. 신선해 보이고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이렇게 휙 사라져가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 조금 이제 기다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셔터를 누르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거의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찍은다는 거죠. 보시면 이 부분이 초점이 많이 안 맞죠. 그러면은 이 꽃이 막 떨어져 있는데 이쪽에 바닥에다가 놓고 찍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초점이 흐려서 표현됐습니다. 근데 이제 초점을 맞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명하게 표현이 됐거든요. 이건 이제 태국 아유타야 유적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가 화무 11홍이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제 결국은 이 300년 전에 찬란했던 그 아유타야 유적지가 지금은 거의 폐허가 됐잖아요. 그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결국은 떨어져서 흙이 된다.
어떤 이런 이제 화락이토 이런 이제 주제를 표현한 그런 사진들이고요. 자,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죠. 제가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대답을 하셨죠. 그래서 세의 시점으로 바라다 보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면 구도시 지역에 가면 시계탑도 있고 종탑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그 외에 어떤 도움도 있고 또 감시탑 이런 데 있죠. 여기서 이제 올라서 새의 시선으로 촬영하면 자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질서가 아주 정연하죠. 그러니까 많이 담겼지만 아주 질서 정연한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만약에 밑에서 찍는다 그러면 좀 이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 그런 사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찍으면 훨씬 더 질서 정연한 사진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진도 보십시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깨금발이라고 아시죠? 깨금발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죠. 발꿈치를 딛고 서서 그죠? 카메라를 이렇게 위에서 이제 일시당을 보고 내려다보고 찍는 같은 높이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거는 LCD가 회전이 되니까 위에서 이렇게 해놓고도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다보고 찍어도 괜찮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여기도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이 머리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이 서로 어떤 유사성, 연속성, 완결성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접시들 있죠. 이런 이제 주발 같은 거. 여기 이게 또 하나의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또 가운데 있는 이 것도 하나의 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원이 계속 중첩이 되잖아요. 아주 큰 원, 그 다음에 중간 원, 또 작은 원. 이렇게 해서 복잡한 상황에서도 유사성의 원리, 연속성의 원리, 근접성의 원리 이런 걸 적용을 하면 훨씬 더 단순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경매를 잘 안 하지만 우리나라 뭐 이제 남해도나 아니면 이제 우리 수산물 경매장 같은 데 가면 이런 식으로 경매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밑에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서 찍으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약간 높은 곳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찍어야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에서도 질서 정연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그대로 찍으면 아무도 눈길을 안 주니까 거기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혹시라도 약간 높은 곳이 있다 그러면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셔터를 눌러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있죠. 경매가 진행됐다는 그 증표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셔터를 눌러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거의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카메라 시점을 달리하면 일상의 풍경이 신선하게 보인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도 한번 찍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프레임 안의 프레임 기법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게요. 자, 이 프레임 안의 프레임 기법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의 뷰 파인더나 사진 이건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각의 이 틀 있죠. 이 부분이 프레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역할을 할 만한 걸 하나 더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 자, 이 부분이 프레임 속에 프레임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아주 이제 이 대상 가운데 이 부분으로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앞에
카메라 바로 렌즈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정경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중경, 원경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꼭 프레임 속에 프레임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주 대상을 이제 강조해서 그쪽으로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프레임 안에 프레임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곳곳에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놀이공원 같은 데도 많이 있고 요즘에 이제 큰 공원들 가면 대부분 조각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조각 작품들을 가지고도 프레임 속의 프레임을 얼마든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쿠바 아바나의 길거리 풍경이었는데요. 이런 아침에 이 길거리에 있는 조각상 이 부분만 가지고도 이제 프레임 속의 프레임을 활용을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이걸 프레임 속의 프레임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바로 찍지 말고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이제 기다려서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또 사람이 이제 여기에 등장했을 때 찍는 것보다는 이 밝은 불빛 있죠. 불빛 아래 지나갈 때 셔터를 누르면 더 좋다는 이야기죠. 이게 프레임 속의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이 작지만 이 불빛 앞에 이 그 작은 대상이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프레임 속의 프레임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도 약간 검은색으로 막아줬죠. 이것도 프레임 속의 프레임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의 털하고 이쪽에 이 검은색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검은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구성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유심하게 관찰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는 이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물들을 이용해서 프레임 속의 프레임 이용이 가능하고 하지만 단 자연스럽게 활용해라. 너무 프레임 속의 프레임이 너무 과하거나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주 대상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한 10분만 쉬었다가 8시에 정확하게 다시 시작할게요. 네, 조금 쉬십시오.